오늘은 제사 차례를 어떻게 지내게 되었나와 차례상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순당 예담 차례조 광고 영상이기도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사와 차례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는 감이 잘 안 오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사나 차례를 안 지내는 집이 많아진 만큼 이제는 조금은 생소한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단어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제사라는 범위 안에 차례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이라는 범위 안에 소주가 있는 것과 비슷하죠. 제사의 시작은 먼 과거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단어를 보통 조상에게 지내는 것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는 고대 사람들이 신에게 올리는 의식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제사는 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의 미사나 마야 문명의 신전에서 행한 의식도 제사의 범위 안에 포함되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조상의 생일 혹은 설날 추석 때 올리는 것을 차례라고 하죠. 차례의 한문을 보면 우리가 아는 마시는 차와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원래 중국에서 차를 올리는 제사가 유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차 대신 술을 올리냐? 조선에서는 차가 상당히 사치품이었고 중국과 차이를 두려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비싸니 우리는 술로 하자가 된 게 가장 크죠. 이렇게 결정된 차례상의 술은 우리의 전통이 됩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통 차례 문화는 유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원래 차례는 간단하게 지내는 문화였습니다. 술이나 과일, 포를 올려두고 술도 한 번만 올리는 간소한 제사였죠. 그러다 제사를 통해 가문의 위세와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문화가 생기면서 음식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2대, 3대까지 차례를 올렸는데 그것도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차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갑오개혁과 일제강점기를 지나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되고 사람들이 족보나 성씨를 사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4대까지 차례를 올리기 시작했죠. 어찌되었든 각 나라마다 제례 문화가 있고 제례 문화는 각 나라의 가치관, 식생활이 반영되어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 대신 술을 올리는 게 대표적인 전통이 된 것이고요. 전통이 지켜지는 이유는 그 민족 혹은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술을 올릴 때 밀누룩과 쌀로 빚은 맑은 술을 올렸죠.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빚은 술이란 생각에 올린 술입니다. 모든 나라가 제례에는 정체성이 담긴 것들 중 가장 좋은 재료와 방식을 사용하죠. 한국 전통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탁주, 청주, 소주가 있는데 탁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걸리죠. 재료가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탁한 색의 술들입니다. 청주는 탁주를 맑게 걸은 것, 그리고 소주는 청주를 증류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것이죠.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 소주는 안동소주와 같은 전통주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전통과 정체성이 담긴 차례상에 올라가던 전통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색을 잃게 됩니다. 색을 잃기보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원래 집집마다 600여 종이 넘는 고유의 술을 빚어내는 가양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조선 총독부 측에서 수탈 기반 확보와 통제 그리고 민족성을 헤집어놓기 위해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세령을 시행했고 자가양조까지 금지시켰죠. 실제로 1909년과 1918년을 비교해보면 주세가 1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한국 고유의 가양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청주가 청주라는 이름을 갖게 돼 우리의 전통 청주는 그 이름을 빼앗겨 주세법상 약주로 불리게 되었죠. 이전에는 집집마다 제철에 나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던 술을 일제가 주세령을 펼치면서 전통주의 맥이 끊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정종이라고 부르는 술, 이 정종도 일본식 청주입니다. 임진왜란의 참전에 진주성을 공략했던 다테 마사무네라는 유명 무사가 있었는데 이 다테 마사무네 가문인 마사무네 가문이 칼과 전투를 하고 부하들에게 직접 베풀었던 술이 맛이 좋아 유명해졌고 기쿠 마사무네, 우리말로 국정종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이걸 계기로 유명해진 정종은 주세령 실시 이후 국산이 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광고되며 알려졌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술을 빚을 수 없으니 쌀로 빚은 맑은 술이었던 정종을 제사에 올리면서 제사상에는 정종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죠. 일본식 청주와 우리 전통 청주의 가장 큰 차이는 누룩인데 일본식 청주는 한 가지 균을 접종한 쌀누룩을 써서 만들었고 우리 것은 자연에서 기인한 밀누룩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전통주는 누런 황금빛을 띠고 일본식 청주는 아예 투명하죠. 주정의 유무에도 차이가 있는데 주정이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의 원료입니다.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증류해 95% 이상의 순도 높은 알코올로 만든 것이죠. 주정에 감미료와 물을 섞으면 초록병 소주가 되고요. 우리 전통 방식의 차례주에는 주정을 넣지 않지만 일본식 청주는 주정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주인공?
광고 영상이니 오늘의 주인공인 국순당 예담은 어떨까요? 예담은 약주로 표시되어 있고 전통 밀누룩을 사용했으며 전통 차례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들, 특히 전통과 의미가 있는 행사에 쓰이는 술로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종묘대제가 있겠네요. 2001년부터 유네스코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된 종묘대제는 역대 임금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죠. 이 외에도 조선 왕릉제왕과 사직대제, 환구대제 등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광고지만 진행하면서 사실을 알아보니 얼른 예담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례를 어쩌다 지내게 되었나와 차례상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그리고 한국 전통주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국순당 예담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